안녕하세요. 영어 독립 채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독립 채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동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명사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동명사의 뉘앙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됩니다 라는 구태의연한 설명 말고 동명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표현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며 영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는, 궁극적으로는 이 이해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영어 실력이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영어의 날개가 달리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라는 언어는 동명사를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도 동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동사 뒤에 뭐뭐 하기 혹은 뭐뭐 하는 것 같은 어미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먹다라는 동사를 먹기로, 잠자다라는 동사를 잠자기로, 달리다라는 동사를 달리기로, 동사 공부하다의 어미를 수정하여 공부하기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동사를 명사로 그 품사를 바꾸어 주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품사를 바꾸어 주고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주어야 나는 좋아한다 달리다 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좋아한다 달리기를 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로도 뭐뭐 하다 라는 동사를 뭐뭐 하기 혹은 뭐뭐 하는 것, 즉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동명사이고, 영어라는 언어도 이렇게 동명사를 사용하여 나는 달리기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I like ru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I like running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I like ru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나는 좋아한다 달리다니까 말이 안 되는 문장이고, 나는 달리기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달리다를 달리기로, run을 running으로 바꿔줌으로써 I like running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말보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바꾼 형태의 명사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어휘가 부족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지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시는가요? 한 단어로 독서처럼 책을 읽는 행위를 지칭하는 명사가 떠오르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어라는 언어는 독서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read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reading, 즉 읽다를 읽기로 바꾸어준 후에 그 뒤에 books를 붙여 reading books라고 표현해 줌으로써 독서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언어는 한자 문화권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무언가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한자의 특성상 거의 존재하는 모든 개념을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어라는 언어는 어휘가 부족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의 변화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언어이고, 그래서 우리는 동명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언가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것, 많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동명사의 뉘앙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의 뉘앙스와 동명사의 뉘앙스의 차이점입니다. 영어라는 언어에서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동명사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입니다. 예를 들어 drink, 마시다 라는 동사를 drinking으로 고쳐서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고 to drink로 고쳐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명사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명사처럼 활용한다고 해서 그 의미와 뉘앙스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I enjoy drinking wine 이라는 문장이 있고 I wanna drink win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어 I 동사 enjoy 뒤에 동명사를 사용하여 drinking wine을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 문장은 주어 I 동사 want 뒤에 to drink wine이라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한 문장입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삼형식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어차피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똑같이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잡아 써도 되겠네 하고 마음대로 문장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대충 아무거나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구분하지 않고 잡아 쓴 것이 아니라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표현하는 각각의 고유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동명사의 뉘앙스는 해본 것, 해왔던 것,
혹은 하던 것이라는 뉘앙스가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enjoy, 즐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즐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무언가는 반드시 우리가 많이 해본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즐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삼겹살 먹는 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 모기 눈알 제비집 수프를 제가 즐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즐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무언가는 반드시 우리가 해본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해온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본 것 혹은 해온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여 drinking wine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to drink wine이라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to 부정사가 표현하는 뉘앙스가 앞으로 할 것, 앞으로 할 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동사는 want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할 일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의 목적어는 미래지향적 뉘앙스,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뉘앙스를 표현하는 to 부정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제가 원하는 치킨은 제가 과거에 먹어왔던 치킨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먹을 치킨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먹었었던 치킨은 이미 똥이 돼서 밖으로 다 나갔는데 제가 그 치킨을 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칠판에 리스트업을 한 후에 달달 외우라고 분명히 한 번쯤은 다들 강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입식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오고 어떤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오는지 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뉘앙스를 익혀야 했었는데 말이죠. 예문 몇 가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ddenly everybody stopped talking. 갑자기 모든 사람이 말을 멈추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목적어로 동명사 talking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를 살펴보니 동사가 stop인데 무언가 앞으로 할 일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멈추려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일, 해온 일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They miss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요. 마찬가지로 목적어로 동명사 spending을 사용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려면 앞으로 할 일을 그리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이제까지 우리가 해본 것, 우리가 먹어본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그리워할 수 있고 이렇게 해본 것, 해온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동명사가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적절한 뉘앙스를 가진 목적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Would you mind closing the door? 라는 문장이 있는데 쉽게 번역해보자면 문 좀 닫아줄래?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mind라는 동사의 의미는 보통 거슬리다 혹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면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싫어하려면 그 무언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해본 적이 있고 이미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그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동명사 closing을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고수를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쌀국수에 들어있는 고수를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쌀국수에 들어있는 고수를 싫어하려면 분명히 과거에 고수를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고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mind 다음에도 항상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뉘앙스가 잘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사용하고 말하면서 목적어로 동명사를 사용해야 하는가 혹은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사용해야 하는가 고민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want, decide, plan 같은 동사들은 당연히 미래에 할 일을 원하고 미래에 할 일을 결정하고 미래에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뉘앙스를 가진 to 부정사를 확정적으로 목적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stop, enjoy, mind 같은 동사들도 무언가를 멈추려면 무언가를 즐기려면 무언가를 싫어하려면 당연히 그 무언가는 우리가 해본 일이고 경험해본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하지만 다른 많은 동사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뉘앙스에 따라 동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다른 동사들의 목적어를 결정할 때 동명사를 사용할 것이냐 to 부정사를 사용할 것이냐는 오늘 설명드린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기본적인 뉘앙스, 동사의 뉘앙스 그리고 직접 말을 하는 나의 주관적인 뉘앙스를 담아 목적어를 동명사냐 to 부정사냐 취사 선택하여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외워서 달달 말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기본적인 뉘앙스를 인지하신 후에 동사에 맞추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맞추어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하여 사용하시게 된다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결 더 명확하게 영어로 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동명사의 중의성에 대하여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I like swimmi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1번 나는 수영이 좋아, 2번 나는 수영하기가 좋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문장을 1번처럼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더 정확한 번역은, 더 정확한 뉘앙스는, 원어민이 사용하는 뉘앙스는 나는 수영이 좋아가 아니라 나는 수영하기를 좋아해입니다. 수영을 좋아한다, 수영이 좋다라는 것은 수영이라는 스포츠, 즉 예를 들면 너는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을 좋아하니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올림픽에서 수영을 좋아해 라는, 즉 그 종목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동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뉘앙스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I like swimming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00이면 100 수영이라는 종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뉘앙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어휘가 풍부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수영 그 종목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swimming 동명사를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swimming is good exercise. The swimming competition will be held next week. 이 두 문장에서는 우리말로 해석을 해봐도 수영하기는 좋은 운동이다 라기보다는 수영은 좋은 운동이다가 훨씬 더 좋은 해석이고, 수영하기 대회가 다음 주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해석보다는 수영 대회가 다음 주에 개최될 것이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이렇듯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화한 단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명사는 이러한 중의적인 뉘앙스를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상황이 도와주기 때문에 혹은 대화의 흐름상 이러한 동명사의 중의적인 뉘앙스가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늘 알고 사용하는 것이 모르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당연히 이러한 중의적인 뉘앙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주말에 등산하기를 좋아해 라는 문장의 등산하기도 하이킹이고, 등산이라는 운동은 심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의 등산도 하이킹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영어라는 언어가 동명사를 왜 사용하는지, 동명사의 뉘앙스는 무엇인지, 동명사가 표현하는 중의적 뉘앙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동명사는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영상을 통해 동명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어를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내용인데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